뇌의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이 잘 되거나 연결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 뇌의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어 의식을 잃거나 발작,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만성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뇌전증 환자의 발작 증상을 관찰하고 수술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비디오 뇌파 검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디오 뇌파 검사를 위한 입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저항 뇌전증이란 두 가지 이상의 적절한 종류의 항경련제 약을 충분한 용량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뇌전증으로 약물 난치성 뇌전증이라고도 합니다. 항경련제를 복용해도 발작 지속되는 약물 저항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뇌전증 발작 증상을 여러 차례 관찰하여 수술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비디오 뇌파 검사입니다. 증상을 최소 5번 이상 관찰하며 최대 7일의 장기간에 걸쳐 기록하며 비디오와 뇌파의 이상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비디오 뇌파 검사를 위한 입원은 신경과 또는 소아신경과 외래 간호사와 검사 목적과 주의사항에 대한 상담 이후 입원 예정일을 지정해 알려드립니다. 외래 진료 후 입원 예약을 하고 귀가합니다. 입원 당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입원 당일에 동관 2층 뇌신경 검사실에서 편안하게 누운 자세로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며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환자는 동관 144병동 비디오 뇌파 검사 병실로 이동해 검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의료진에게 검사 목적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말초 정맥관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응급주사 투여 등의 이유로 말초 정맥관을 퇴원 시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항경련제 복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검사 종료일에는 전극을 제거합니다. 향후 검사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검사 종료 당일 또는 일반 병실로 이동해 1, 2일 관찰 후 퇴원합니다. 수술 전 검사의 경우 입원 당일 저평골 전극 부착 후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삽입 부의 통증, 출혈, 혈종이 있으면 담당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발작이 있을 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입 후 영상 촬영을 하는 발작기 스펙트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전 8시경 수액 연결을 하고 오전 9시경 동위원소 주사기를 수액에 연결합니다. 발작 시 동위원소 주입 후 해기학과로 이동해 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해기학과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중 부동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발작이 심한 경우 등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안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 검사 촬영 후에는 병실로 이동한 후 비디오 뇌파 검사를 지속합니다. 발작이 없으면 스펙트 검사가 종료되며 오후 5시경 동위원소와 수액을 제거합니다. 비디오 뇌파 검사 종료 후 추가 검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뇌 대사 영상을 보여주는 펫 검사, 기억력 인지 능력을 광범위하게 평가하는 신경 심리 평가 검사, 발작이 없을 때 시행하는 발작 감기 스펙트 검사가 있습니다. 또는 최근에 뇌자도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앞서 진행한 검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명확한 뇌전증 유발 부위를 찾게 되면 뇌전증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뇌전증 수술 전에는 언어와 기억력 중추를 확인하기 위한 와다 검사와 기능적 MRI 검사도 진행합니다. 비침습적 1차 검사인 두피 비디오 뇌파 검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뇌전증 유발 부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다 정확하게 뇌전증 유발 부위를 확인하고 뇌전증 절제 부위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침습적인 2차 검사인 SEG를 통한 비디오 뇌파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차 검사 시에 발작을 5번 이상 관찰 후 뇌자극을 통한 뇌지도 작성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비디오 뇌파 검사 시에는 환자의 발작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뇌파와 CCTV 촬영을 합니다. 관찰과 환자의 안정을 위해 보호자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환자 옆에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는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며 환자의 곁에서 상주해야 합니다. 보호자 식사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입원 시 보호자 식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임산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알려주십시오. 전극을 부착할 때 사용하는 접착제는 냄새가 나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뇌파 검사 중 샤워나 세면은 금합니다. 검사 종료일 뇌파 전극을 제거 후 머리를 감고 빗질을 2, 3회 반복하면 접착제와 거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전극을 오래 부착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병변이 생기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발작 전에 느낌이 있거나 발작 시에는 간호사 호출 버튼과 뇌파 버튼을 모두 눌러야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에는 간호사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하며 입원 당일부터 퇴원까지는 약물 주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말초 정맥관을 유지합니다. 병실 조명은 환자가 잘 보이도록 낮 시간에는 켜두고 이불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과도나 유리컵 등 위험한 물건은 환자 곁에 두지 않습니다. 화장실 출입은 보호자와 함께 하도록 하고 화장실 출입 외에는 항상 침상에 있도록 합니다. 정확한 뇌파 기록을 위해 뇌파 전극은 만지지 않고 벽에 기대지 않습니다. 뇌파 전극이 떨어지면 검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낙상의 위험이 높은 밤 시간대에는 병실에 매트를 깔아 놓도록 합니다. 발작 후 혼돈 상태가 지속될 경우 낙상 예방이나 신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임이 많은 소아 환자는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항경련제를 경구나 주사로 투여하면 현기증이나 어지럼증, 흉부통증과 주사 부위 혈관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작용 발생 시 바로 알리도록 합니다. 현기증과 어지럼증이 있으면 보행 시 특히 낙상을 주의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비디오 뇌파 검사는 1단위로 뇌파 검사를 처방합니다.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뇌파 처방이나 보험 종류에 따라 비용은 달라지며 추가로 혈액 검사와 기타 검사 등이 시행될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비디오 뇌파 검사.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올바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